안녕하십니까. 생생토대의 사람과 세상입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저는 가을을 많이 타요. 가을 남자라서. 왜 웃으세요? 그래서 가을 노래도 생각나고 이렇게 네. 뭔가 가을 하늘의 그 맑음 네. 속에 몽환적인 그런 네, 거 맞습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고 그래요. 또 가을이 되면 살랑살랑 이렇게 시원한 바람도 부는데 그쵸. 살짝 으스스해지는 이럴 때 우리 산책도 가고 또 여행도 떠나보고 그럼요. 하는 건데요. 네. 슬아 씨 혹시 추천해 줄 만한 장소가 있나요? 네, 요즘 같은 날씨에는요, 그냥 걷기만 해도 참 좋잖아요. 그래서 또 부산에는요, 또 예쁜 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아징 저희 송이랑요, 걷는 부산 길 여행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렇군요. 부산이 산도 있죠, 바다도 있죠, 그리고 뭐 강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도보길이 잘 돼 있어요. 그냥 걷기만 해도 가을을 느끼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슬아 리포터가요, 부산의 걷기 좋은 길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서 소개해 주시죠. 네, 부산에는 근사한 길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동해를 따라서 길들이 정말 예쁘게 있는데요. 네, 오늘은요, 특별한 여행을 함께 하고 싶다면 이곳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가을. 선선한 가을에 어울리는 특별한 여행길이 가장 있는데요. 표시온난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열대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부산의 아이고 바닷길. 저기인데 이 양반 어디 갔노? 열대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아요. 정말 감겨워서 가을날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이곳으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부산 한켠에 자리 잡은 작은 어촌마을. 이곳에 특별한 여행에 나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해파랑길, 사실 해파랑길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해까지 쭉 이어지는 길입니다. 나중에 통일되면 그 위까지 아마 이어지겠지만 지금은 이제 고성까지 연결되어 있는 길이고 요 지역이 평소 조용하던 어촌마을에 사람들이 모인 시작되는 이유가 점입니다. 있는데요. 이 코스가 여기서 정리가 되고 여기서부터 다시 바다의 코스가 매력을 시작되는 그런 가득 담은 지점이거든요. 해파랑길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해파랑길이요. 혹시 또 빨간 등이 하나 보이세요? 바로 앞에? 다 빨간 게 보이시나요? 네. 오늘 프로그램은 해파랑길 안에서 운영되는 해파랑길 부파랑 트랙 앤 트립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은 물새소리길이라는 코스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물새소리길은 해파랑길 3코스에서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총 770km의 긴 길. 해파랑길은 동해안을 따라 걷는 길인데요. 이날 모인 사람들은 해파랑길의 3코스, 기장 일대의 해안길을 둘러봅니다. 대변항을 따라 걷다 보면 특별한 등대들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서 옆에 보시면 등대가 또 잘 보일 겁니다. 옆에 이제 장순 등대,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마징가지 등대, 태권브이 등대도 보이고, 옆에 보면은 월드컵 등대, 밑에 이제 축구공, 우리 2002년 공식부였던 피고노버가 이제 새겨져 있는 월드컵 등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쭉 둘러보시죠. 등대의 도시라 불리는 부산. 부산에는 다양한 등대들이 있습니다. 그중 이곳, 닭뼈슬 등대라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직접 등대에 올라봅니다. 등대에서 바라본 풍경은 어떨까요? 있는데 분위기 너무 그림 같아. 참 분위기 좋네. 네, 좋아지지. 오늘 날씨도 좋고 네, 중간에 저기는 뭐인가? 부산의 매력을 한껏 느끼는 중간에 사람들. 뭐 하나 있네. 납해서 요건 등대에 납해서 올라 바라보는 바다의 풍경에 눈을 뗄 줄 모릅니다. 아니 이 부산에 이런 등대가 많다는 게 처음 들었죠. 그냥 뭐 등대인갑도 하겠는데 이름이 또 희한하게도 뭐 닭벼섯도 있지, 뭐 젖병도 있지, 또 저기 뭐 마징가 등대라든가 또 저기 뭐 하나 등대 이건 또 뭐인가? 하여튼 이런 등대가 이상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등대가 많이 있다는 게 참 처음이죠. 참 좋네요. 그래서 더 좋네.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해파랑길. 길을 걷다 보면 바다에서만 만날 수 있는 고유한 풍경들이 반깁니다. 아니 이렇게 요즘같이 선선한 날에 바다 풍경 보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최고죠. 네. 다른 지역 코스들도 다 재미있는 지역들이지만 특히 3코스는
여기 산길도 있고 바닷길도 있고 한국길도 있고 굉장히 이색적인 트레킹 길 코스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문화나 역사적으로 되게 재미있는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황학대라든지 죽성리 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죽성 드림성당이라든지 이색적인 부산 등대들, 칠암 등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해를 벗삼아 걷는 해파랑길.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구경하며 걷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벌써 70, 옛날부터 79살이잖아. 우리는 지금 날씨 참 좋은 데 만났어. 이렇게 구경도 하고. 고향 친구거든요. 부산서 우리가 살면서 서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일 코스에다 가자 하니까 와서 보니까 날씨도 살려주고. 아우 정말 좋아요. 가을이 이제 성큼 다가왔는 것 같고 너무 좋고요. 해파랑길을 걷다 보면 우뚝 솟은 산을 만날 수 있는데요. 나무가 우거진 봉대산 숲길을 걸어봅니다. 해파랑길이 동해안에 있는 바닷길이지만 전부 다 바다에 있는 길들을 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험한 절벽이라든지 그런 곳들도 있을 수 있고, 군사 지역이라든지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코스들은 둘러둘러 산길로 조금씩 포함이 되는데, 그렇게 산길을 또 가는 것들도 이 해파랑길의 굉장한 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재미있고 신선한 부분들도 있고요. 해파랑길의 또 다른 매력은 바닷길뿐 아니라 다양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건데요. 바닷길만 있는 게 아니군요. 숲길도 있고요. 맞습니다. 봉대산 숲길에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곳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식물들인데요. 여기가 또 생태적으로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사실은 난대림이 시작이 됩니다. 이 부산 봉대산 밑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수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이쪽이 난대림이 이제 형성이 돼요. 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보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라든지 우리가 충청도에서 보는 것들은 조금 다른 나무나 생물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봉대산에는 난대림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 쉽게 볼 수 없는 야생화들과 약간 나무를 만날 수 파범무늬처럼 있는데요. 있는 개가 네 마리. 야, 이렇게 다양한 요 앞에 식물들을 구경하면서 보이시나요? 걷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습니다. 나비도 너무 예쁘네요. 또 이게 식물이 보이고, 이거 또 식물 잘하시고 좀 관심이 조금만 있으신 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이거 자귀나무라고 그래가지고, 자귀나무 여기 꽃이 보면 분홍색 예쁜 꽃이 이렇게 조금 피어 있죠. 이게 소복소복 위쪽으로 다양한 식물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것이 있는데요. 맞아 이거. 이건 도다리 켰다가 맛있다 이거. 이거 또 와야 되겠네. 익을 때 또 와야 되겠네. 네 따먹도록 놔두겠나? 얼음이라고. 얼음. 근데 시골에서 보다가 이게 진짜 몇십 년만 처음 보네. 이걸 여기서 보네. 얼음 덩굴이라고요. 봄에 어린 잎은 따서 차로도 얼음 차로도 만들어 쓰고요. 얼음 덩굴은 달의 순처럼 달에나 열매를 먹는 그런 산에 나는 나무죠. 으름나무가 이건가요? 전 처음 보는데 이런 열매도 나는군요. 특이하네요. 네, 또 이럴 때 사진이 빠질 수 없겠죠. 사진으로 이 사진을 기록해 봅니다. 드라이브 하면서 바다만 보다가 이렇게 위에 산도 올라와 보고 걷기도 하고 또 새로운 열매도 알게 되고 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새로운 식물 눈으로 봤던 거를 또 이제 이름을 듣고 얘기 들으니까 새로운 것 같아요. 봉대산의 풍성한 숲길을 걸으며 다음 코스로 이동해 보는데요. 기장에 있는 죽성리 외성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예전에 임진왜란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외성이잖아요. 외성은 잘 아시겠지만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이 이제
공격을 하고,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님하고 이쪽에 밀려가지고 이제 고립됐을 때 정유진이랑 일하기 전까지 걔들이 지역에 남으면서 외성을 쌓고 방어를 시작을 하죠. 거기에 남아있던 성입니다. 기장 쪽에 외성들이 몇 군데가 남아있습니다. 세네 군데가 있고, 울산 쪽에 가면 병영성도 있고. 첫째는 이 성을 쌓기 위해서 많은 돌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 외놈들이 아마 이 돌을 옮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 사시던 우리 나라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넘겼을까. 그게 가로막혀요. 그래서 눈이 앞에 지금 안개가 자욱해집니다. 돌 하나하나 쌓아 올려 만든 죽성리 외성. 과거 성을 쌓는 데 동원됐던 옛 선조들의 노고와 아픔이 그대로 묻어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바다 전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대이기도 한데요. 위에서 바라본 이 풍경이 정말 고요하고 좋네요. 운치 있네요. 네. 사람들은 근사한 풍경을 배경으로 여행의 추억을 남깁니다. 이 항구를 끼고 있는 포구가 참 멋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얀 등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섬들이 드문드문 그런 풍경들이 부산이 아니면 보기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바다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해파랑길. 걷다 보면 길 위에서 만나는 다양한 볼거리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제주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바다 중에서는 가장 크로시오날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열대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한갈치 같은 심해어가 이곳에서는 다양한 열대어를 볼 수 있습니다. 열대어들도 굉장히 많아서 요 길따라 쭉 다른 지역에서는 좀 보기 힘든 나비고기 종류들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가시나비고기라든지 뭐 룰나비고기라든지 파랑돔이라든지 뭐 범돔이나 그런 열대어들을 좀 쉽게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닷속에 어떤 열대어들이 있을까요? 자세히 관찰해 보는데요. 여기서 보이나요? 뭔가 있나 봐요. 여기 있다. 저 색깔 있는 거. 와. 봤어요? 혹시 작은 물고기들 보이시나요?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열대어들입니다. 열대어가 여기 있네. 너무 귀여워요. 와, 우리나라에서 열대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아요.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하기 위해 좀 더 가까이 가보는데요. 어머, 근데 그물을 꺼내시는 거 보니까 설마 저 친구들을 부산의 생물들을 좀 직접 잡아가지고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맞네요. 그물을 던져 바닷속 생물들을 잡아봅니다. 어떤 생물들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작은 보고입니다. 여기 넣어서 같이 한번 관찰해 보시죠. 네, 그냥 쑥 넣으세요. 물 넣습니다. 얘 그 빨간 아이는 이름이 미역치라고 그래요. 미역치. 이름 미역치입니다. 근데 얘는 특징이 색깔도 예뻐서 관상어로도 많이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상어로도 많이 키우는데 여기 등지느러미 가시에 독이 있어요. 독이 있어 찔리면은 되게 아픕니다. 예, 다행히 사실은 보고 한 마리가 체면치레를 해줬는데. 야, 가까운 부산 앞바다에도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있네. 우와, 대단하다 물고기야. 근데 조금 이따 살려줄게. 꼭 살려주세요. 네, 그렇죠. 야, 참 부산 앞바다에 저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수족관 바깥길 같네요. 걸으면서 직접 고기도 잡고 정말 신기하네요.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서 그냥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만 알고 있기엔 너무너무 아까운 길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좀 아팠지만은 그래도 따라다닌다고 뭐 좋은 구경 많이 하고 많은 걸 보고 느낍니다. 아주 좀 재밌었네요.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부는 요즘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동해를 벗삼아 해파랑길을 한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해파랑길 여행 전해드렸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여행도 여행인데 저 투어 팀장님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네, 굉장히 꿀 아나운서처럼. 보이스를. 네. 저는 사실 부산의 이 갈매길만 알고 있었는데 해파랑길은
사실 몰랐습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그리고 네. 저렇게 긴 길인지도 몰랐고요. 동해에 따라서 싹 이렇게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바다 풍경은 말할 것도 없고 네. 뭐 걸으면서도 봉대산 숲길이며 죽성리, 외성 등을 막 걸었잖아요. 예. 심심할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럴 때 한 번쯤 꼭 가보면 좋을 곳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네, 해파랑길 여행을 떠나고 싶은 분들은요. 부파랑길 트랙 앤 트립 프로그램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네, 11월 중순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아래 정보들 참고하셔서 가고 싶은 분들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여름 폭염에 얼마나 짜증 많이 냈습니까? 장예진 아나운서도 제가 짜증 많이 냈죠? 제가 언제 그랬나요? 아니, 제가 냈다고요. 아, 뭐 네. 찔리세요? 예, 자, 가을은 용서와 배려의 계절이라고 하죠. 특별한 추억, 아름다운 사람들과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